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및 영국 총선과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일본 정부의 외환 개입 등의 배경으로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라는 증권사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의 76%의 유권자가 트럼프의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해 과거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게 되면서 관련 업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 시간이 기존의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대폭 연장됩니다. 외환 거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환율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등 투자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기업들이 올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약 3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도 활성화돼 채권 발행 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연준의 최소목 물가지표죠. PC 가격 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물가지표에 대한 호재가 장 초반 지수를 한껏 끌어올린 그 시점에 분기 말 차익 실현 분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 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상반기 시장을 갈무리를 해보자면요. 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15% 이상,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 이상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강세장을 지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반면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의 대선, 또 여전히 시장을 달구고 있는 AI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하반기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반기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800선의 턱 끝까지 올라온 코스피, 오늘은 아쉽게도 0.24%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279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시장을 이끌어줬던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 오늘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물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56%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 홀로 이끌어줬던 이 코스닥 시장,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함께 사들이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증시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가량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무려 82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SK텔레콤 또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5년간 3조 4천억 원의 가량의 규모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여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 전폭적인 대기업 대장주의 지지하에 오늘도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호재가 나오면서 IT주들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죠. 생산량을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생산량을 적극 확대한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주말에서는 SK하이닉스가 5년간 103조를 투자해서 인공지능 AI를 대응을 위해서 국내랑 국외 둘 다 합해서 국내외 시설 확충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야, 저 대단한 기사다, 좋은 게 나왔네라고 하겠지만 물론 좋은 기사 맞죠. 근데 저런 기사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다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못해도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좋은 얘기 나오니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주가는 계속 우상방이에요. IT 섹터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2분기 실적 이번에 이제 시작입니다. 7월 시작됐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도 계속 실적 발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안 봐도 알아요. IT 섹터들은 우상방이에요. 실적들이 다 우상방이고 3분기는 더 좋고 4분기는 더 좋고 내년 1분기 이것도 너무 지겹게 얘기해가지고 하도 맨날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요. 실적은 계속 좋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서부터 하이닉스 100만 원 걸 거다 10년 동안, 그리고 내년에서 30만 원 걸 거다 바로 올해고, 그래서 IT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중심 센터로 여러분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주들을 지금 열심히 매매하면 되는데, 자 지수 한번 볼게요. 2,800 간다 그랬었는데 2,800 그냥 갔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이면은 뭐 이쪽인데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얘기하면 1월달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상방으로 상승장 계속 트렌드 유지되고 있죠. IT 쉽게 안 꺾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4만 원짜리 IT가 40만 원을 갈지, 4만 원짜리 IT가 8만 원을 갈지, 그러니까 8만 원이면 100%고 40만 원 가면 1000%죠. 그러니까 IT가 여기서 얼마나 무럭무럭 자랄지는 생각을 해봐요.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뭐 100조를 투자를 하고 왜 돈을 투자를 합니까? 돈 투자에다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그쪽에 먹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10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쓰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쓰는 것도 아니고 100조 뭐 이런 식으로 100조, 1000조, 뭐 8000조, 뭐 미국에서는 무슨 펀드 해가지고 뭐 일경 펀드 만들어갖고 뭐 하겠다 그러고 중국도 있는 돈 없는 돈 투자해서 한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모르죠.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어쨌든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들은 그쪽에 먹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마주는 용이한 장인데 상승장 쪽에서 IT는 중심으로 흔들려도 대마불사라 했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흔들려도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안 깨지게 돈을 벌어줄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IT긴 하지만 저는 IT보다는 그건 지수주로 봅니다.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많이 나오면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가 좋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CXL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CXL 관련주, 뭐 뉴로모픽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물론 시스템 반도체도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뭐 이렇게 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좋은 얘기들 지난주부터 오늘 나왔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로 끝날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들어야 될 얘기들이니까 뭐 공장 짓는 게 뭐 뚝딱 해갖고 오늘 져갖고 내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길게는 뭐 10년 걸리고 짧게는 3, 4년이 걸릴 것이니 그때까지 이슈들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T는 다 좋습니다. 해운주도 움직이면 좋고 시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이제 7월 시작인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미 대선도 본격적인 시작이고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굉장히 편안한 흐름인데 종목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7월 됐는데 막 뻥뻥 터지면서 종목들이 막 10%씩 막 폭폭 그쵸? 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안 그런지 202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 별로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올라가면 다행인 거고 조금씩 빠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빠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주식 다 팔고 다 해외 주식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는 올리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면 얘네들이 꼬시기 위해서라도 증시를 올리고 주식을 올릴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누가 많이 갖고 있게요.
개인들 지금 다 떠나고 다 해외 주식 갔대잖아요. 그 주식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을 거고 기관들과 연기금이 갖고 있을 텐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야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제일 안전한 쪽은 IT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해운주, 화장품 나쁜 거 아닙니다. 테마주는 다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역시 하반기에도 앞으로도 대마불사 IT, 이 기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CXL 상용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CXL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하반기 시장 첫 시작인데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종목 상담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7월의 첫 거래일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또 나와줬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 올라서면서 37,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저번 주에도 다뤄봤었죠. 이번 주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뭐 심심할 때마다 가져오는데 시가총액이 일단 조 단위가 넘어가고요. 막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되게 편안한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물량도 크게 사는 사람들한테도 되고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주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움직이겠죠. 근데 먼저 올라간 애들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런 애들은 이제 먼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뒤를 이제 다른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이라고 그동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거를 32,000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비싸게 산 사람들이 35,000원대. 35,000원에서 한 번, 35,500원에서 한 번, 딱 그 이상은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일 거고요. 전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3월 21일부터인가서부터 이제 주성이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추천했었는데요. 주성이를 몇 년 전에 추천했어요. 1년 전, 2년 전. 근데 이제 3월 21일서부터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40번 정도 추천한 것 같더라고요. 한 30번은 넘어요. 제가 대충 세워봤는데 한 달이 20일입니다. 토요일을 우리 쉬잖아요. 한 달이 30일 정도를 쳤을 때 토요일을 빼게 되면 거의 한 달이 20에서 21일 정도가 되는데 거의 뭐 30번에서 40번 정도 추천했다는 얘기는 3월 21일서부터 지금까지 한 2달 가까이를 주성이만 얘기했다는 건데 안전해서 그래요. 안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도 굉장히 안전한 이제 패턴이고 이제 곧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위에 따라가서 사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또 사면 얘가 징글징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지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날도 외국인 좀 많이 샀는데 하이닉스가 증설하고 장비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3조를 투입해갖고 한다는데 하이닉스에다가 장비를 대는 회사가 어디냐? 최대 회사가 어디냐?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하이닉스가 돈 벌고 있잖아요. 뭐로 돈 벌어요? 엔비디아에다가 HBM 열심히 비싸게 그쵸? 팔아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공장 짓겠죠. 그 주머니에서 103조가 막 나오는 거겠죠. HBM 열심히 팔았으니까. 근데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가 갖고 와, 내가 다 사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2100년, 2200년도까지 계속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은 HBM이 필요하다. 메모리 갖고 와.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는 뭐 요즘에 이슈들이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된다 안 된다. 뭐 된다는 얘기 나와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그런 논란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잘 만들고 있고 막 납품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공장 지어갖고 한다 그러는데 그럼 공장 지면은 그거 뭐 돌멩이 갖다 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이것도 이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주성이도 결국은 따라갈 거다. 지금 당장 천천히 안 올라가도 원래 얘가 등치가 좀 크고 최근에 분할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어먹으려고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척을 하는 거지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미반도체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어차피 급락 안 나와요. 급락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이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 이거 대한민국의 1등 회사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코로나 나올 때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구나. 그때 일본에서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 대한민국의 1등 기업으로 한번 그때 SBS인가 MBC인가 뉴스에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어쨌든 국내에 ALD 장비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장비가 많이 팔리게 될 거예요. 실적은 말도 안 되는 언젠가 어느 순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내년 3분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갑자기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져가지고 왜냐면 공장을 많이 지을수록 돈을 지금 떼돈 벌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에서 일단은 20조 번다 그러죠. 단기 순이익이. 내후년에서는 20조라고 돼 있는데 내후년에서는 공장 지으면 30조, 40조 늘어날 수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이건 정말 미친 숫자거든요. 여태까지 하이닉스가 1년 동안에 최대로 많이 벌어본 게 2018년도에 버프가 걸렸을 때 18조 번 게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조를 넘어서 40조, 한 해 60조, 뭐 100조를 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때에서의 수혜주들 뭐냐라고 나오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하이닉스의 수혜주, 장비주 뭐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뭐 내용은 그 안에 잘 써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일단 재미는 없습니다. 막 급등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는 아니에요. 안전하지만 천천히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니까 조정식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4일 연속으로 만나볼 거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되짚어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6월 24일과 25일 재룡전기 매수가는 각각 84,000원 그리고 81,1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6월 24일은 현재 11.55%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25일은 1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6일부터 28일까지는 3일 연속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었죠. 매수가는 각각 34,000원, 35,000원, 그리고 34,800원 만나봤는데요. 수익률이 벌써 14.85%, 그리고 11.57%, 12.21% 각각 기록하면서 모든 종목이 올킬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5개의 종목이 모두 11%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55.6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우리 공략주들,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활약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지난주 주성 엔지니어링을 3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뭐 그 전주에서도 뭐 한 번, 두 번은 맨날 얘기했었고 많이 얘기할 때는 일주일에 4번까지도 얘기를 하고 뭐 일단 안전하니까 그렇겠죠. 안전하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 8천억 정도 되네요.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 황 사장이 100조 간다라고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100조? 저는 100조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100조로 갑니까? 말이나 돼야지, 한국 시장에서. 하지만 10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10조면 지금 자리에서 5배가 넘어가거든요. 한 6배? 6배 정도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 건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6배면 얼마예요? 4만 원을 치고 24만 원,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황철순 사장인가요?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하는 그 대표가 얘기하는 100조는 말도 안 되고 10조까지는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가능성은 있다. 뭐 당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절반을 팔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자, 4만 원 일단 넘어가야죠. 자, 20만 원 간다는 얘기가 당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빠른 종목도 아닙니다.
10년을 걸쳐서 20만 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에서는 뭐 한 5만 원, 많이 가면 뭐 8만 원,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서는. 그래서 올해 뭐 내년 일단은 4만 원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근데 5만 원까지 갔을 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 갔을 때에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갔을 때 한 4만 원 돌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쫓아가면 얘의 특징이 뭐냐면 꼭 여러분이 쫓아가면 그 다음날 빼놓고 일주일 동안 빼놓고 3주 동안 빼놓고 2달 동안 빼놓고 석 달 동안 빼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나갈 때쯤 되면 또 올라가고 잃어버리니까 올라갈 때는 덤비지 마세요. 어쨌든 4만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이걸 올리고 돌파하는 애들은 이거를 땡기는 애들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서 올려갖고는 절대 안 가요, 이거. 시가총액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산이 1조가 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1조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세력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 위에서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게 되면 독이 돼요. 더 떨어집니다. 3개월 동안 떨어질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4월 8일서부터 6월 4일까지 2달 동안 빠졌죠. 이 현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에서는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아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지겨운 종목이니까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개인 투자는 지겨워서 던질 때 세력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팍 땡기면서 이걸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5만 원 순식간에 가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어쨌든 뭐 절반 정도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해도 되는 매매 종목이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10번 이상은 매매가 됐을 겁니다. 사고 맨날 떨어질 때마다 사라. 수익 났을 때 절반을 팔아라. 또 내려오면 또 사라. 계속 그렇게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4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안 내려오고 5만 원은 도망가겠지만 7월 달, 8월 달 요 사이에서 4만 원 뚫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팔지도 마세요. 또 떨어지겠지 하고 뭐 80%, 90% 팔게 되면 그러면 도망갑니다. 5만 원으로. 그러니까 절반만 사고 팔고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따가도 가격 전략 또 드릴게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원익QNC부터 이거는 이제 IT 섹터들. 왜냐면 제가 대마불사 IT를 작년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배길 정도로 들었을 텐데 처음 들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작년부터 이 지겨운 얘기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 9월 달 그때에서도 계속 대마불사 IT, 기승전 IT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QNC 얘는 작년 6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때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또 간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읽어주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아주 그냥 내려앉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넘어갈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는 종목들은 다 고점을 뚫고 계속 갈 거라고 계속 우기고 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가 바뀌고 신석기에서 청동기, 철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계속 가요, 이거. 이거 이때 4만 원 할 때도 그다음에 여기 3만 원 할 때도 계속 올라간다고 우겼던 종목이고, 저는 이거 6천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죠. 언제냐면은 여기 2022년도 11월 달에 6천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고 무럭무럭 올라가서 지금 888.37%가 됐는데 제가 이거 4만 원 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거 40만 원 본다 그랬어요. 8만 원, 10만 원은 얼마 안 남았고 40만 원까지 이게 왜니까 그게 맞는 가격이냐 물어본다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버블이에요, 버블. 40만 원은. 근데 왜 그렇게 가냐고 그러면은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거는 책에도 나오고 경제에서도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건 돈이 땡기고 이게 버프가 걸리면서 이게 버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모든 걸 그 거품 경제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은 사람의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 가격으로 딱 정상 가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끝없이 들어가갖고 인공지능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근데 얘는 실적도 지켜요. 막 조 단위로 지키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기사 막 보내겠죠. 막 쓰겠죠. 뭐 더 올라간다고 막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막 분석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10만 원 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거는 어렵지 않고 나중에 사람이 욕심으로 꼭 똘똘 뭉쳐가지고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종목들이. 뭐 안 그랬습니다. 뭐 딴 것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40만 원을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게 갔잖아요.
에코프로도 저도 15만 원, 20만 원 갔으면 그 정도가 적정 이치라 봤는데 150만 원 갔잖아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계속 갈 겁니다라는 얘기였고요. 888%인데 곧 1000% 달성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 6일 날 얘기했었던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 지금 다 얘기하는 게 IT 섹터들인데 이종 전문가가 IT를 작년도서부터 그렇게 미치도록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걸 모르면 간첩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거 작년 SK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하면서 추천했었던 종목. 그 당시에는 12만 2천 원이었는데 10년 뒤 100만 원, 내년 30만 원. 바로 올해죠. 30만 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5만 7천 원 남았네요. 고가 기준으로. 근데 지금 좀 밀렸는데 괜찮아요. 다시 또 넘어갈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하이닉스 빨 장비주가 움직일 텐데 그 1번 타자가 주성입니다. 근데 움직임은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좀 나오겠죠. 일단 하이닉스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인터넷으로 열심히 한번 검색해보세요. 두 개 가지고. 그러면 둘이 거의 뭐 친형제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고 다음 PSK. 그렇고 이건 고가를 돌파했죠. 또 신고가 돌파했는데 계속 갑니다. 71.56% 계속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은 한미반도체가 신고가 돌파 계속 하다가 요즘에 조금 주춤하죠.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다시 또 올라가겠죠. 갖고 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PSK홀딩스. 얘도 좀 주춤하지만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량 소화하고 또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일단 양봉 박히는 거 보고 바로 올라갈지 옆으로 행보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얘도 강한 종목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물론 이거 말고도 40번을 추천했는데 그냥 수익 많이 난 것들 위주로만 그냥 뽑아왔어요. 4월 22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이때는 32,000원에 추천했는데 22%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4월 23일 날에서 추천했을 때에서는 32,700원에 추천했는데 19.4% 수익이고요. 5월 21일 날에서는 32,200원대 추천했는데 21.3%고요. 이거 말고도 그 중간중간에 뭐 4월 15일 뭐 되게 많아요. 그 날짜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언제 추천했는지 한번 쭉 한번 갖고 나와 볼게요. 그때 이제 말로만 구두로만 얘기할 텐데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뭐 다들 수익일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최고 수익 난 사람들이 뭐 22%밖에 안 돼요, 사실은. 22%는 너무 짜요. 다른 애들은 뭐 심심할 때마다 40%, 60% 올라가고 100% 올라가 그러는데, 그렇죠? PSK홀딩스도 100%나 올라갔다 지금 다시 밀리는 거고, 뭐 PSK도 지금 뭐 50%, 60%, 막 70% 올라가고, 한미반도 160% 올라가는데 주성이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사고 팔고 절반만 갖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폭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 그리고 5월 11일 날 그랬고 6월 5일 날 최근이죠, 또 최근에 또 조정받길래 또 사라고 했었고 그때가 32,200원, 21.3% 수익이었는데, 그리고 지난주 수목금 계속 추천했던 종목들도 수익이 뭐 14%대 뭐 수익이 잘 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 가격에는 사주지 마세요. 왜냐면 저항대 4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돈으로 돌파하면은 안 돼요. 이거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32,000원에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략하게 되면. 그래서 32,000원에서 여러분들이 물리기 싫으면 이거는 여기서 공략하지 말고 35,000원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35,000원에서 공략을 하시고, 뭐 안 내려오고 35,000원 안 주고 그냥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자기네들이 사서 땡겨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수익 내서 쭉 8만 원까지, 아니다 5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만약에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전문가님 저는 좀 시장에서 좀 안전한 종목, 빨리 안 움직여도 되니까 좀 천천히 가면서 언젠가는 한미반도체처럼 160%도 올라가고 200%도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격입니다. 빠른 쪽은 다른 테마 쪽에서 놀리면 되는 거고요. 뭐 화장품, 음식업 쪽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장난 아닌 그 상승만 있습니까? 장난 아니게 폭락도 있어요. 많이 올라간 만큼 뭐 8%, 15%, 20% 빠지는 거 뭐 2, 3일 만에 빠집니다. 화장품, 음식업 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 그냥 어쨌든 간에 100%, 160%, 200% 올라가는 그런 안전한 한미반도체 같은 걸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HL 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가 48,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6월 5일과 7일쯤에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하신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지금 시각 흐름을 보자면요. 0.8%가량 올라가면서 44,2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HL 만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HL만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정부에서 노란톡방 이제 규제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아예 기사가 떴습니다. 이미 공지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나 방송사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예 기사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서부터는 노란톡방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일방향,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서울정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문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러니까 초록 밴드로 합니다. 그래서 초록 밴드로 하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나가는 초록 밴드로 이제 들어오셔야 되고, 어쨌든 노란 톡방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HL만도, 일단 거래량도 괜찮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아서 그래도 시장도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면은 이게 조정이 깊은데 하락장이 아니고 해서 이것도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48,000원대로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게 하락장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었으면 이거 빠져나오기 되게 오래 걸려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48,000원 이상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쌤이에요. 네오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5%예요. 12,000원. 근데 15%. 매도 시점이 언젠가 좀 알고 싶어서요. 사신 지는 한 일주일 안 되신 건가요? 산지 한 20일 돼요. 20일 정도? 네. 그럼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이게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삼성 때문에 이제 뭐 삼성 때문에 그런 거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CXL 관련주가 오늘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인데, 네네. 얘가 이제 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거든요. 테마가. 그러니까 결국은 IT, 네네.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이제 엮이면서 움직이는 건데, 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일단 돌파가 되는지는 일단 16,000원, 17,000원 이제 고가인데, 거기를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이게 다시 더 위쪽으로 쭉쭉 올라갈 텐데, 그걸 돌파하기 전에서는 사실 이게 저항대라서 돌파하기 전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돌파를 못하고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재미없고 수익이 났던 거 싹 다 다시 손실로 바뀌고 그러니까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 파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네네. 근데 분위기를 전체를 잘 봐야 돼요. 하이닉스 계속 폭등하고, 뭐 삼성전자 그 무거운 애들도 올라가고, 뭐 주성엔진은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도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서는 16,000원, 17,000원에 팔면은 엄청 후회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다른 네. IT주의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왜냐면 그게 7월에서 8월 중순 사이에서는 실적 시즌인데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도 좋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할 거라서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세다 싶으면 팔지 말고요. 근데 뭐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종목들이 좀 비리비리하고 역시 그렇죠? 뉴스 나왔더니 먹을 게 없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그냥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에서는 절반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네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텍 플러스요. 무슨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네, 39,500원에 5%예요. 39,500원에 5%.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물린 거예요? 작년에 물린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올해 2, 2월 3월 달에. 네,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이거 기관들이 싹 다 팔고 개인들이 싸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완창 물려버렸는데 그래서 늦고 안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어저께 상한가 갔잖아요. 아니, 금요일 날. 뭐 IT주들이 좋으니까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네, 잠깐 뭐 뉴스 나오면 갑자기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수급이 여전히 기관들이 오늘도 파네요. 아유, 징글징글하게 파네. 왜 이렇게 자꾸 팔지? 저렇게 근데 금요일 날 상한가 가더니 오늘 좀 빠지네요. 이게 개인들이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오늘도 상한가 갔을걸요? 아,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었으면 오늘도 상한가 갔을 텐데. 자, 일단 실적은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실적은요. 네. 계속 좋아져요, 얘도. 얘도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건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렇죠, 뭐. 근데 이거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이 악물고 버티면 됩니다. 네, 그런데 멘토님, 네. 그 언제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상방으로 이게 차트가 돼 있고 그러면 뭐 지금 같은 모양에서 그냥 막 사라고 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미반도체 정도의 수급이라든지 이 정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강세에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대충 눌리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네. 요 인터플렉스처럼 수급이 꼬여 있고 이런 식으로 쪽 빠졌다 이게 반등 좀 저항 걸려서 또 옆으로 횡보하고도 재미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고생을 더 하게 할 수 그러니까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를 참아내야 되는데 이 갭을 슬슬 메울 수 있어요. 네. 한마디로 좀 힘들 거란 얘기예요. 이게 갭을 메우면서 다시 23,000원 또 그쪽으로 내려오면은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23,000원으로 한번 봐봐요. 얘가 23,000원 내려오고 추가 매수하는 것과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것과 나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 건가?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봅니다. 아, 차트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이걸 자주 추천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트를 봐봐요. 틀리잖아요. 얘는 우상방에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죠. 네. 틀리죠. 네. 그래서 이거를 35,000원에 사서 차라리 이걸 갖고 있는 게 인터플렉스에서 깨먹은 거를 다 복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빨라요. 그럼 인텍플러스 지금 그러면 아니요, 손절하지 말고요. 아,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막아드리는 것뿐. 예,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할 거면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주성이를 들어가서 주성이를 뭐 5만 원 혹은 뭐 8만 원에서 팔았다가 그때 좀 시간이 지나면 한 8개월, 10개월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선 얘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물론 저희 이제 뇌피셜 저희 이제 그냥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이에서 수익 난 거 같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8개월, 10개월 가고 나서 그때 주성이를 팔고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를 바닥에서 다시 사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복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네.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어제 나쁘진 않은데 길게 봤을 때 10개월 얘기했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쭉 가져가세요 그냥.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뱅크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2만 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지 1년 이상이 넘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50% 이상 좀 다소 큰 손실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0.2%가량 올라가면서 9,85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손실률이 크시기도 하시고요. 보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오겠습니다. 자, 포스뱅크.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뱅크 뭔 회사인가 봤더니 일단은 상장한 지는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차트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죠. 일단 이렇게 생긴 차트는 일단 개인 투자자를 엄청나게 괴롭히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쉽게 수익 날 수가 없어요. 근데 2만 원대 좀 싸다가 떨어졌다 물린 것 같은데 지금 반토막 났죠. 이거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사자마자
실적은 뭐 마이너스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생긴 애들은 쉽게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15,000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이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거래도 너무 없고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좋을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매매든 매수든 장기 투자든 저는 이거를 피해라.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개인들을 쉽게 수익을 안 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왔을 때 다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장이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2.28%가량 올라가면서 38,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지금 이 시각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0.04%가량 약소하게나마 내려가면서 2,7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지수를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이 매물을 담아내게 되면서 0.79%가량 올라서는 코스닥 현재 85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과연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따가도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고 아닙니다. 4시 장 끝나고 그때 공개 방송 할 텐데 시장 저는 좋게 봅니다. 이미 그 얘기는 이미 계속했어요. 지난번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올해 1월 달서부터 올해 장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한국 주식 다 등지고 다 해외로 다 갔다 그러죠. 저는 가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갔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 주식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이게 항상 돈은 싼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쌉니다. 여태까지 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전 폭락하면 그때 미국장 가세요. 엔비디아 반토막 이상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80% 빠진다, 인텔 80% 빠진다, 언젠가는 빠지겠죠. 그때서는 한국 시장 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을 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략하면 원래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이게 청개구리처럼 움직여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막 다 떠났다만 기사 나왔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주성인지를 잠깐 한번 차트 볼게요. 주성인지처럼 이런 차트들을 찾으세요. 우상방에 있고, 그러니까 우하방에 있는 애들은 안 갑니다. 우하방에 있으면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 그거 싼 거, 그거 담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가요. 6개월 혹은 뭐 8개월 그 뒤에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떠날 정도의 그 시간이거든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안 가면은 왜냐면 IT도 맨날 한미반도체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만간에도 또 한미반도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들만 계속 가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포기를 해요. 6개월, 8개월 여기서부터 안 가면 그거 버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로 따라 붙겠죠. 그럼 한미반도체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팔고 나간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주식을 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우상방으로 돼 있는 신고가 패턴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지난달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쪽을 하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주성인지뿐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사는 얘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면 이거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떨어지는 거 경험하지 않으려면 절대 지금 건들지 마셔라. 35,000원.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35,000원에서 32,000원 사이면 사면 괜찮다고 한 달 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사주지 마셔라. 오히려 뭐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절반을 팔아도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잘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들이 팔아줘야지만 4만 원, 5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샀다가 전 분명히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고점에서 사면은 고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싸게 산 사람들만 가져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2랩이요. Y랩. 예. Y랩. 갑자기 급락하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30%예요. 15,000원에 15,000원에 30%. 30%. 예. 지난주에서도 그 네이버 웹툰 이슈 때문에 뭐 네이버를 질문한 게 아니고 그때 뭐 다른 웹툰 관련주를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거는 네이버 웹툰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상장이 되면 이슈가 또 소멸돼 버려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이슈가 소멸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정리해야 되냐고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늦어버렸는데 정리하기에는. 자, 차트를 보니까요. 예. 이거를 정리할 거였으면은 한 14,000원 깰 때에 버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예. 없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정리할 거면 12,000원이나 14,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하락장이 아니라서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냥은 쉽게는 안 올려줄 겁니다. 근데 좀 한 달 정도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달 12,000원, 정도요? 최소한 12,000원 이상에서는 팔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싸니까 지금은 예.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계속. 그러니까 타이밍을 안 좋게 들어갔어요. 이슈가 예. 끝날 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많이 빠져봐야 뭐 6,000원? 예. 많이 빠질 때 얘기인 거고 지금도 많이 빠져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날인 오늘 이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다소 변동성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장 마감 이후로 저희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장의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2분기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